1시 반경이었나요? 그 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네.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한 4가지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그렇죠. 법원에 가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포영장에는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수처의 관할은 왜 이러죠 제가? 서울중앙지검이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밝혔고요. 또 네 번째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하면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럼 응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총 4가지가 좀 함축이 되는데 네.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취재 기자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법적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네. 오늘 그 이제 2차로 영장을 이제 발부받았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이제 1차와 달리 1차는 7일 2일 우리도 뭐가 되나 그냥 일주일간. 네. 일주일간이라는 그 이제 유효 기간을 언론에도 알렸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이 법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 네. 또 1차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뭐 심지어 헬기니 경찰 특공대니 나오고 있어요. 별의별 얘기 그리고 다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네. 야당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지금 도주를 할지 모른다. 도주할 것 같다. 이거 안규백 의원이 지금 그런 소리 했잖아요. 네. 도주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것인데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볼 때는 한마디로 불법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공수처는 사실 그 내란죄를 자체를 수사할 수는 없어요. 단지 직권 남용을 할 수 있는데 직권 남용에 이제 연결돼서 직권 남용보다 훨씬 더 형량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이건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이게 꼬리로 치면 일종의 쥐꼬리인데 네. 이 몸통은 거의 뭐 황소급인 범죄를 쥐꼬리로 지금 잡겠다는 것이냐 네. 이런 논리가 되는데 법리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내지 전혀 그 어떤 형식 효과를 갖추지 못했다가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왜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절차를 왜 무시해? 예, 요건데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게 또 빠졌다는 거예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사라든가 정부가 어떤 기밀을 요하는 장소 이런 경우에는 그 관리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지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다요. 네. 왜냐하면 체포라는 게 대통령이 뭐 길가에 나와가지고는 경찰한테 순순히 체포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려면 그건 따로 별도의 수색 영장이 필요해요. 자, 수색과 체포가 두 개가 다 필요한데 네. 이 수색의 경우가 특히 아까 말한 대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어떤 정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업무를 보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그건 대통령실의 경우 관저는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군사상 기밀 장소죠. 자,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지금 말하면 경호처장이 오케이를 해줘야 들어가는데 경호처장이 오케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경호처장은 이런 경우에 승낙을 할지 말지는 경호처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110조의 그 부칙 조항을 보면은 네.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네.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응낙을 하여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응낙을 해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호처장이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량권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정말 국가의 긴급한 어떤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호처장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공수처라는 지금 볼 때는 체포 어떤 그 권한이 없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관리 책임자로서 국가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이 장소에 수색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만약에 이 조항을 무시하고 네. 공수처나 경찰이 들어가서 하면은 반대로 오히려 주검을 침입으로 잡을 역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분명히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그 판사가 이거에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돼 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판사가 이걸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둘째로는
이 수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소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공판 단계가 있습니다. 범인을 다루는 경우에 네. 있어서.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완전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 피고인이 뭔가 수사한 게 또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그때 할 때에는 네네. 그때는 이미 상당히 죄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기소가 되고 공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에서 가장 초동 단계거든요. 이 초동 단계에서 바로 형사소송법 110조를 그렇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의 어떤 취지라고 보는 건데 지금 요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요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네. 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법원에서 다수설이니 뭐니 학계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계의 다수설이란 거는 법의 어떤 그 정합성을 얘기할 때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판례가 있고 그다음 법 취지 자체를 해석하는 법원 해석이 있고 이런 것이 우선되지 이 다수설이란 거는 아니 그럼 소수설은 뭐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냐 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추미애 과거 민주당 대표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뭐라 그럽니까?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국회가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왜 임명 못하냐 해가지고 법학자들의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이거는 굉장히 근거는 사실 약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했다는 거는 네. 법적 논란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사가 그럼 왜 이것을 했느냐. 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 판사가 정치적으로 이게 진짜 윤 대통령 쪽에다가 너무 법적으로 형평을 잃고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냥 방해되는 건 다 그냥 제거해 줄게 해서 굉장히 좀 야당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판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말한 세 가지의 단계, 기초 수사 단계, 그다음에 구속 영장 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져서 공판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만 배제할 수 있는 것을 판사가 착각을 하거나 좀 알지 못해서 기초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굉장히 형사소송법 110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보면 왜 청와대 들어가서 수사하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대부분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부분 요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하는 말, 대통령실이 하는 말이 네. 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포영장 니들 발급할 자격 없다. 발부할 자격, 집행할 자격 없다. 네. 정 그러면은 중앙지법, 니들이 항상 영장을 받아왔던 중앙지법 가서 네. 구속영장 받아와. 왜냐하면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웬만하면 나와요. 체포영장이 뭐냐면 사실은 체포라는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옥수수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강제 조사하는 정도예요. 당신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어. 근데 당신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체포라는 형식을 빌리겠어라는 게 체포영장이고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첫째, 그 해당 범죄 혐의 의심자가 네.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주 가능성. 두 번째는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너한테 좀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어.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쪽에서는 내가 어딜 도망가냐. 나 관저에 있고 내가 전국에 어딜 가도 다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냐. 그래서 도주 가능성 1번 없다. 2번은 니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조사할 자격이 없는데 네. 지금 그런 걸 가지고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할 거면은 나를 도대체 체포할 니들이 전혀 어떤 자격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갖고 와. 구속영장은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분명할 때 그럴 때 이제 판사가 발부해 주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거를 딴 데도 아니고 중앙지법 가서 받으라고. 왜냐면 니들 맨날 거기서 했는데 왜 지금은 니들 편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 가가지고 꼼수 썼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네.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방에 가고 진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정말 그 공수처가 지금은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뭐 관저 쳐들어갈 수 있는 내공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지금 경호처에서도 문을 열어줄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럼 실제로 정말 그 구속영장 청구까지 먼저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 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한다는 것 자체가 법 전문가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소롭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계엄 군인에 대한 수사는 좀 깊이 이뤄진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계엄 군인에 대한 거. 어쨌든 문제는 지금 한나라 어쨌든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네. 대통령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경호처 직원, 청와대 경호처가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용산 경호처가 대통령을 계속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위까지 상실되면 그 순간 대통령 그 경호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 관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허락할지 말지는 온전히 경호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쥐고 있고, 셋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계엄군에 대해서 뭐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할 수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만큼 공수처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확보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권한 남용, 직권 남용 요 부분이 이제 메인이고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뒤에 이상한 꼬리가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꼬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엄청난 황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쥐꼬리를 살짝 수사했지만 황소까지 잡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것을 판사한테 이제 한마디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니들이 그 정도 해와. 니들은 한마디로 우선 쥐꼬리밖에는 수사할 수 없는 애가 왜 황소를 잡겠다고 덤비니 황소 잡을 수 있는 애들한테 넘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받기 쉽지 않다는 걸 간파를 해서 지금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 다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법 전문가로서의 대역이다.